다른 유전 공학 기술도 많은데 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는 특별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였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983년에 대학을 가서 제가 생화학과를 갔으니까 거기서 유전공학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다른 어떤 유전공학 기술보다 빠르고 예. 정확하고 간편해요. 예. 그 무엇보다도 쌉니다. 어. 기술값이 싸요.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전자 조작된 생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죠. 예. 근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그러니까 수정란 있잖아요. 수정란의 유전자에 바로 조작을 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한 세대면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교정된 생물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의 DNA를 아주 조금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무슨 면역 반응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딴 거 유전자를 새로 넣는다든지 뭐 큰 걸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면역 반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역 반응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간편하고 빠르고 면역 반응도 안 생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면역 거죠. 반응이 안 생긴다는 건 부작용이 이게 없는 거죠. 없다는 그동안 뭐 이식한다 그럴 때 뭐 네. 면역 반응이 큰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유전공학 기술에도 이게 면역 반응이 막 생겼거든요. 이거 내 게 아닌데 너가 아닌데 그렇죠. 막 이런 외부를 느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는 수정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미 조작을 한 거 가지고 다시 엄마 뱃속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꼭 그 이전 단계네요. 그렇죠. 이전 단계에서 하기면 아주 편리한 겁니다. 그 최첨단 유전공학 기술이라 이제 혁명자가 붙을 정도로 그 이전과 이후가 대비될 정도로 아주 급격한 그 기술 발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가격은 더 쌉니까? 왜냐면 이걸 제일 처음에 사용한 존재들이 박테리아였어요. 세균들. 근데 박테들이 막 살고 있는데 박테리아에 그 바이러스들이 침입한 거예요. 예. 그 박테리아는 이 침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막을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은 들어와요. 한 번 들어왔을 때 얘가 내가 당했구나. 근데 박테리아들은 바이러스들은 박테리아의 유전자 속에 자기 유전자를 심어 놓거든요. 예. 심어 놨을 때 박테리아들이 기억합니다. 외부가 침입했을 때 있었어. 근데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넣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외부의 침입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짧은 서열로 내부에 기억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의 유전자 이외에도 유전체는 보면 유전자 안에는 DNA 안에는 사실은 내 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들도 있거든요. 쓸모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이미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유전자처럼.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넣어둔 DNA가 서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와요. 외부의 균이 바이러스부터 들어왔어. 그 걔가 다시 자기 유전자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이미 박테리아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죠. 맞는 게 딱 붙는단 말이에요. 회문이니까 이렇게 읽어도 똑같고 저렇게 읽으니까 그렇죠.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딱 붙으니까 이 외부 유전자가 들어왔어. 그때 난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그때 단백질로 그 외부 유전자가 들어온 것을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사용한 기술이에요. 그 박테리아 사용한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니 쌀 수가 있고 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퍼는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를 차별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인식해서 짧은 유전자 서열과 DNA를 자를 수 있는 단백질 효소 세트가 이제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의 면역계를 모방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또 복잡하지 않으니까 싸죠. 또 인식하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을 우리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아무나 모든 시험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과일을 만드는 일도 쉬워졌어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서 난리가 나서 특허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과일은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인 거죠? 발견한 거죠. 박테리아 이미 갖고 있던 걸. 세균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특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약간 이해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술이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할수록 좀 논란이 될 주제이긴 하겠네요.
이걸 맞습니다. 어디까지 특허를 인정을 지금도 해야 될 여전히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습니까? 되게 실용적인 거 많이 하는데요. 지방이 적은 돼지. 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방 때문에 돼지를 먹는데 왜 지방이 적은 돼지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적은 돼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근육이 많은 소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되게 병충해에 약하잖아요. 병충해에 강한 바나나. 또 인간 심장을 가진 돼지. 이건 나중에 이식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유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하는 일도 많고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유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병충해 잘 견디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밭 농작물 중에 이제 고추가 이제 병충해 좀 약한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걸 통해서 그 개량을 할 수 있다는. 앞으로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대학이 언론에 최근에 공개한 사진이 있어요. 그 슬라이드 좀 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그 연구자들이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성공적으로 복구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이 된 거죠.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저걸 찍었어요. 저게 저는 막 배아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각기 심장 질환도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암, 심장병, 실명, 또 척추 근육 위축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동물 모델에서 치료한 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동물에서 많이 치료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런 실험들은 그 향후 유전자 편집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질병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가장 그 유익한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뭐 그 신기원을 여는 뭐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암, 모든 암은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는 특정한 암, 에이즈, 히브 있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유전 질환들, 난치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난치성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길이 열린 거죠. 또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지어 해충을 박멸할 수 있다. 아니면 멸종시킬 수 있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영국의 연구진들이 모기를 정말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실험을 디자인해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중국의 연구진들은 수정란이 조작된 모기를 생태계로 풀어놔가지고 모기의 개체수를 급격히 낮췄어요. 뭐냐면 생식 능력이 없는 모기를 막 수컷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들은 얘가 생식 능력이 없는지 생식 있는지 모르고서 얘는 어쨌든 교미를 할 거잖아요. 근데 교미를 했는데 결국은 알은 안 태어나, 새끼 안 태어나.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기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보고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게 개선될 대표적인 그 질병 치료는 어떤 그 질환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암도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유전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또 알츠하이머, 쿠론병, 파킨슨시병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 단계부터 사전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병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걸 수정란에서 크리스퍼 유전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생을 시키면 이제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겠죠. 또 대머리도 저도 이거 심각하게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대머리도 유전자 수준에서 예방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머리가 그 유전적 요소가 큰가요? 그럼요. 예,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머리 유전자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2017년에 과학자들이 듀센 근위 염량증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크리스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성체 동물, 그러니까 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정란이 아니라 다 큰 동물의 모델에서 유전 질환을 치료한 적도 있고요. 2018년에는 또 과학자들이 임상 실험에서 2명의 그러니까 히프
양성 환자, 그러니까 에이즈. 에이즈 네. 양성 환자의 면역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크리스퍼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세포는 그 HIV 감염에 저항할 수 있었고 또 해로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 에이즈 치료에 있어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 옛날같이 뭐 죽는 병은 아니게 됐어요. 예, 그런데 또 이런 또 아주 유전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에이즈가 급격하게 면역 체제가 그 무너져서 그 면역력 맞습니다. 굉장히 약해지는 그 후천성 질환이죠.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그 에이즈 등장했을 때는 이거는 그 가장 그 불치병. 그렇죠. 예, 걸리면 고칠 수 죽는 없는. 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하면 안 된다는 편견도 예. 강했었죠. 예, 그러니까 키스로 전염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정도의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질병 아까 얘기 나와서 한 마디만 더 좀 덧붙이면 저는 이제 가족력이 이제 그 심혈관계, 예. 혈압의 가족력이 있어요. 직계 가족력이 네. 이런 것도 그 개선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전자만 정확하게 안다면 가능할 수 있죠. 그것도 가족력들이 주로 있잖아요. 예. 가족력이 있다는 건 유전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식생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식생활을 하도 똑같이 질환들이 나타나니까요.